많은 예술가들이 영혼을 담아라, 자기 어떤 채취를 담아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자기 생활이 여기 있잖아. 작가 정신이라는 게 아마추어하고는 다르잖아요. 항상 그것만 보고 가야 되니까, 앞만 보고. 그것만 보고 가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남은 건 이제 작업하고의 싸움이라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집과 사람을 오버랩 시켜 작업을 하고 있는 김명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윤기현입니다. 아이고. 네네. 작업실 찾아왔는데, 네. 보니까 미술관인 것 같은데. 10년 전에 작업실은 저쪽에다 짓고요. 아, 예, 예. 요 미술관은 그림을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고 전시장이 좀 필요로 해서 3년 전에 아, 예, 미술관 하나 지었습니다. 조그맣게. 아,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무슨 전시도. 예, 지금 이제 여기는 여기 용인에 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네네네. 10년 되면서 이 시골 모습이 자꾸 이제 변해가니까 그 변해가는 것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다 없어지기 전에 그리자서 이제 이쪽 지역 풍경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기록화가 돼버렸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작업실은. 네, 작업실은 저쪽. 작업실로 지었는데 좀 커 보이죠? 아, 네네네. 이렇게 저희 3대가 같이 살아요. 여기. 아,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들. 2층은 이제 살림집이고 네네네. 아래층 전체는 이제 제 작업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선생님 작업실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가봅시다. 네네네. 예. 어휴, 경치 좋은데요? 오늘 풍경도 너무 좋고. 예, 안개가 좀 껴서 네네네. 운치가 더 있죠? 어우. 선생님, 그럼 이거는 어떤. 아, 요거는 제 작업이 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집 외관 모양만 딱 떠가지고 아. 제가 작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시그니처. 예, 맞습니다. 아, 멋있어요, 더. 그러니까 또 이런 그 풍경과 같이 네. 또 조화롭게 색도 심플하게 딱 느낌 나와. 워낙 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아, 원래 붉은색. 예. 네. 대문도 빨간색이네요. 예, 아, 그렇죠. 네네. 예, 아이고, 들어. 어우. 이렇습니다. 예. 야, 우선 그 냄새부터가 딱 작업실 그 느낌. 유화 냄새. 어우. 여기 작업실 공간으로 쓰고 네네네. 이쪽은 이제 연구실로 사물을 좀 보고 네네네네. 그런 곳이고 요 문은 이제 2층 살림집 올라가는. 네. 그리고 저 살림집으로. 안쪽으로는 원래는 황토방이었어요. 네네네. 저희 집사람을 위한 황토방을 만들었다가 네네네. 6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 지병으로. 아, 네. 지금은 이제 창고 겸 박스 보관실 요식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다용도로. 그 안쪽은 이제 작품 보관. 작품 보관들 하고 아우, 작품 많네요. 네, 여기가 이제 작업 공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요즘 하고 있는 작업들? 네, 요즘 하고 있는 작업들인데 네네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사실 집이지만 집이자 사람 얼굴입니다, 저게. 아, 얼굴 작가시잖아요, 아줌마들이. 네네네네. 네. 저도 얼굴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인화해가지고. 네, 여기 하얀 집은 백인이고 노란 집은 동양인이고 또 까만 집은 흑인이고 아.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는 사실 이 컨셉을 제가 2004년, 그러니까 벌써 20년 넘게. 넘었죠. 현직에 있을 때 뉴욕에 2년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보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노란 사람,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네네. 그때 이제 이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었죠. 그 의인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물화 느낌으로 하는데. 네. 근데 집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하루는 집에서 전철을 타고 작업실을 가는데 창바깥으로 보이는 집들이 사람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 여기 지붕은 머리, 창문은 눈. 예, 문은 입.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쵸. 그때부터 사실 이 풍경의 집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보다 약간 이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예. 네. 저는 동양인이니까 아마 서양 그런 문화하고 동양인의 어떤 이 시각 이것이 이제 모아서 아마 화합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동양적인 색채가 강하죠.
그래서 여러 색깔들이 있는 그 집들 하나가 점점 좀 단순화가 돼가지고 최근 하는 작업들은 이렇게 종전에 하던 그 머리, 네. 지붕, 눈, 코, 입 다 생략이 되고 입만 살았어요. 아, 입만. 보다 단순화시킨 거죠. 네네네. 그 전체적인 거는 이쪽도 그렇고 민트향. 좀 봄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뭐 좀 상쾌한 게 없을까? 사실 요즘 좀 우울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네네네. 대한민국이. 네네. 그래도 우울하면 안 된다. 뭔가 희망과 행복? 그런 걸 좀 가미를 좀 시켜보자.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주로 민트향이죠. 예. 사실 이 민트향은 좀 잘 안 썼어요. 처음 쓰는 겁니다. 좀 상쾌해보자.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 하는 방법이 지금 보니까 약간 터치들이 약간 마테리얼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느낌들이 일반적으로 붓으로 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 지금 원래 붓으로 작업을 하다가 옛날에는 20년 전 이 컨셉을 얻을 때부터 나만의 어떤 좀 독특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래서 나이프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아, 나이프. 아, 어쩐지. 그러니까 사실 나이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짓눌리는 느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약간 눌리면서 거칠고 섞여지니까 붓과는 다르게. 덩어리 표현하기도 좋고 네네네네. 특히 마티엘 낼 때가 좋아요. 와, 그러니까요. 네, 물감 이 더덕더덕 부순 것들이 그냥 살아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일반 붓으로 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붓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죠. 진짜 나이프밖에 없네요. 네. 붓은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 기호 같은 거나 텍스처 넣을 때 그때나 좀 쓰고 대부분 이제 나이프 작업을 좀 합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러면 이제 어떤 스쳐 지나가는 네네네. 전철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그 분위기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느낌도 나고. 지나가다 보면 정확히 보이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속도감도 같이 내는 거네요. 그러고 나서 어떤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붓보다는 이게 훨씬 더 훨씬 낫죠. 아. 네. 마티엘도 나오고 이렇게 밑색깔도 이렇게 우러나오고 네네네네.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들. 네, 맞습니다. 숨통을 또 틔워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작업에 서로 연결고리 또 숨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흡할 수 있는. 네네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딱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딱 봤을 때는 선생님 이제 이런 집의 형태도 눈에 보이지만 또 색감이 참 눈에 막 들어오거든요. 예. 네. 대개 그림들, 칼라를 쓰는 그림들은 칼라가 먼저 들어오죠. 칼라가. 그 다음에 이제 형태들이 들어오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텍스처가 들어오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나이프로 조금 다르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 색깔이라고 봐요. 그리는 건 다들 잘 그리니까 나의 장점은 칼라다. 그 똑같이 12색 중에서 좀 더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칼라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사실 이건 칼라가 없잖아요. 거의 단색이잖아. 그래도 이게 사실 어려운 거죠. 네. 왜냐면 이 말이 단색이지 가장 어려운 거는 비슷한 색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김영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뭔가 네네. 이 단순한 가운데서 색깔의 미묘한 차이라든지 명도, 채도 차이, 어떤 크기 차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나를 좀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팔레트를 보면 네. 저도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충 알잖아. 네. 이게 봤을 때 이게 딱 보니까 기본색이야 다 원색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중간색을 또 여기다 넣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팔레트는 물감을 짜는 용도고 그림 안에가 팔레트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섞기도 하고. 맞아. 네. 그래서 선생님만의 독특한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네네네네. 요 면만 보더라도 한 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색이 있는 상태에서 마르기 전에 나이프를 해서 도저히 섞어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색들. 맞아. 여기 잠겨 있죠. 그렇지. 이제 긁어내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면서 여기 보면 색깔들이 다 잡혀 있어요. 어마어마한 색들 있잖아요. 이게. 네. 이게 사실은 그냥 해서 나올 수 있는 색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마테리얼들이 다 살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똑같은 그림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뭐 이거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딱 그냥 전체 이렇게 다 그래서 중간 톤들이 있음으로 해서 원색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중간 톤들이 있으면서 이제 쫙 이거 같이 잡아주고. 사실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게 힘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색 대비가 되고. 네네. 그래서 그림 아시니까 금방 딱 파악하시네요. 예, 저도 이제 컬러풀한 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 작업 자체가 또 온색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심플하다 보니까 약간 생면 추상 느낌도 좀 있어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 구상도 추상도 아닌
뭐 구상 형태잖아요, 몸치. 그렇죠. 그리고 백은 다 추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구상과 추상이 같이 접목된 크게 보면 생면 추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작품 자체가 처음에는 어쨌든 형태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점점 이제 좀 빼지고 빠지고 하면서 좀 더 색에 더 느낌이 강해진다 할까? 그렇게 이제 기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간 거고, 전체에서 내용을 보면은 가령 노란색 개나리. 이제 곧 봄이니까 네네. 개나리가 필 거고, 분홍색 진달래, 여러 가지 봄 꽃들, 이파리가 솟아나오고, 개나리 꽃이지만 개나리 꽃에 나비도 있고, 또 이 숲속에 또 이 뒤에는 숲이니까 숲속에 새들이 있고 여러 곤충들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지금 용인 전원에 와서 주변이 다 온통 이제 푸른 색깔, 그린 색깔들만 있고 꽃과 나비들이 있으니까 사실 여기 용인의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 색감 자체가 네. 이런 수많은 레이어들이 쌓여 있고 그 이야기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색감 자체 마티에도 그렇지만은 그게 함축적으로 더 들어가 있고 이 밑색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집이라는 거 안에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을 테고 그 안에서 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사실 작업이 자기의 어떤 생활의 어떤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녹익어서 이제 그렇듯이 이 작업도 이제 자기 이야기이면서도 이쪽 주변 서재들은 이쪽 주변의 어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이야기이고 그 안에는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가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화합하고 희망. 평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자. 그래서 이제 그 각자 이야기들을 선생님의 방법으로 표현한 게 이제 집이라는 형태가 나왔던 거고. 그 아마 소설가도 연극 영화도 서로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기 이야기, 자기 어떤 삶의 이야기, 이게 내 주변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담아내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뉴욕에 있든 여기 용인에 있든 뭐 부산에 있든 일본에 있든 다만 이제 자기 분명한 이제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작업에.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그 뉴욕하기 전에는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네. 정말 한국적인 고대기라고 해서 강동구 고덕동이 제 이제 고향인데 지금은 서울로 편입돼가지고 서울이 됐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아주 깡촌이었죠.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동네가 싹 없어진 거야. 부르더라 다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이제 그 살던 동네가 다 없어지니까 친구들도 없어지고 집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도시가 팽창되면서 그 지역이 다 이제 재개발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 모습들. 이 안타까우니까 결국 제가 뭐 뭘 그리게 해서 주변 본 것들 이제 그걸 이제 그린 게 고데기 시리즈죠. 그 고데기라는 게 고덕동. 그 어른들이 네. 고덕리를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고데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그런 변화된 것들을. 네. 고데기는 이제 토착화된 이름이고 그림도 그런 토착화된 그림들을 그렸다가 이거 이제 국내에서만 이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도 좀 글로벌화 눈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게 된 거죠. 가서 이런 작업도 얻고 타이틀도 이제 영어로 붙이자. 고데기에서 이스트 사이드로 바뀐 거죠. 어쨌든 사실 이 작업 전에도 주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거고, 네. 그 관찰을. 그 이야기의 어차피 연장선상이지만, 그렇죠. 예, 네.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네. 또 나이 먹어가면서 그림 스타일도 또 색채도 컨셉도 좀 바뀌어간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심플해지는 거잖아요. 심플해지고 단순해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잖아요. 이게 좀씩 걷어낸다? 네네, 덜어낸다? 예, 예. 네. 근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점점 이제 나이 먹고 작업 종류이 많아짐에 따라 군더더기를 다 자꾸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만, 요점만 딱 보여주는 그 길을 지금 가는 중이야. 그렇죠. 아직 못 갔어.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네.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어. 늘 뭐 자책하고 항상 그림 해놓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 예술가의 숙명 같아요. 네. 다들 보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멋있는 작품 한번 하고 가보면 좋겠다. 맞아요. 늘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결국 완성 못 시키고 가는 거야, 다. 누구나.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후대에 보면, 최고의 작품이었다.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하는 행위자로서의 그렇죠? 그냥 하는 자체가 즐거우니까. 옛날에는 고통이었죠. 제가 젊었을 때는 네네네. 제가 1949년 6.25 동란 바로 한 해 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네. 입을 것도 없고 예. 굶기를 저희 밥 먹다 산 그 시기죠. 네네. 대학 가서도 제대로 그림을 못했어요. 왜? 물감 살 돈이 없으니까. 음. 근데 선생님들은 물감 아껴 쓰지 말래. 야, 물감을 아끼지도 말고 굳히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 이렇게. 아니 선생님 아낄 물감이 없으니까 살 돈도 없는 살 물감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가 지금 아낌없이 물감을 쓰시는 아낌없이. 거예요? 네. 그 선생님 말씀을 따르자. 그리고 또 하나 작업은 가능한 한 앉아서 하지 마라. 서서 하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서. 왜? 이게 작업하면서 아, 그렇지. 하다가- 자주 뒤로 가서 봐야 돼. 뒤에서 봐야 돼. 멀리서 보면 이게 다 보여져, 결점이. 네네. 또 가서 하고. 음. 서서 쭉 하는 바람에 아이스 이제 이 체력이 아, 유지가 돼요. 그니까요.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네. 팔 운동도 네. 하고, 다리 운동도 하고. 전신 운동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건강의 비결도 하지만 또한 작업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앉아서 좀 더 예, 깊이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 어떨까? 사실 변화무쌍한데, 그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고.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전쟁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거 시간 안에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당시 어느 학교 나오셨길래 거예요? 네, 어느 학교? 학생인데? 서울대도 아닌데? 서울대도 안 나온 주제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냐. 야, 그때 그 충격을 말할 수가 없어요. 붓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 사람